민주당 지지율에는 관심이 없다. 이제 새누리당 지지율을 언제 넘어서느냐. 이걸 지켜보는 중이다. 네, 안철수 의원 쪽 핵심 인사가 한 말입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관심이 없답니다. 안철수 신당 쪽에서. 자, 이 말은 제1야당이 처한 현실이, 지금 민주당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시들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반응이요. 자,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제1야당의 존재감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면 더욱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6.4 지방선거 전남도지사의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민주당 국회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출사표를 던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사선하셨으면 이제 대통령 후보도 하실 수 있고 국회의장도 하실 수 있는데 지자체장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농수산위원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생기대요. 네. 그래서 저의 경험 또 저의 식견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걸 고향을 위해서 쏟고 공직을 떠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아직 젊으신데 뭘 또 공직을 이걸로 또 떠나시려고 합니까? 한없이 누릴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여기가 고향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오늘 처음 나오신 거죠? 예. 예. 왜 이렇게 안 나오셨습니까? 이 고향인데 여기가.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아, 불러주지 않아서 그래요? 예. 저희가 6개월 기다렸습니다. 예. 저희가 나와달라고 하고 6개월 만에 왔는데, 예. 기자를 하시다가, 기자도 20년 하셨지 않습니까? 네, 21년. 동아일보 국제부장까지 하셨는데, 예. 여기 하다가 국회의원 4선까지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생활 20년 하고, 이 국회의원이 편하죠, 아무래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국회의원은 직접 자기가 정책이나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반면에 기자는 덜 알려진 진실을 들춰낸다든가 네. 여론을 환기한다든가 하는 매력이 있죠. 네. 때로는 나름대로 두 개의 사회적 책무가 다 있는 거네요. 물론이죠. 물론이고 때로는 이 나이에 다시 기자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약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아, 기자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네. 지금도 네. 제 호주머니에 항시 취재 수첩이 있습니다. 아, 이게 버릇이 20년 동안 돼 있겠죠? 30년. 한 5년쯤 됐죠. 아, 네. 참 대단하십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NGO가 주는, 시민단체가 주는 우수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예. 이거를 10년째, 그러니까 네. 한 번도 안 빼놓고 받으신 거예요. 예. 이렇게 뭘 잘해서 이렇게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잘한 건 없는데요. 그러나, 언론이나 행정이 미처 들춰내지 못한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게 있어요. 네. 또 그늘진 곳. 네. 그걸 들춰내는 매력이 있거든요. 네. 국정감사는. 네. 제가 7년 정도를 르뽀 전문 국회의원. 르뽀. 예. 네. 언론도 잘 보도하지 않는 그늘진 곳을 직접 찾아가서 네. 그걸 보도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노숙자들의 생활을 들춰내기 위해서 제 보좌관이 3박 4일 동안 노숙인 생활을 했어요. 아. 같이.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쓰고. 진짜 보좌관이. 그래서 그 결과를 르뽀로 발표를 하고. 르뽀로 발표하고. 네네네. 야, 그러니까 기자 이 생활 20년을 충분히 활용하신 거네요. 네. 아. 자, 이제 전남도지사 이제 4선하고요. 4선이면은 이제 국회의원 진짜 할 만큼 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국회의원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이번에도 예산을 겨우겨우 통과했는데.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는 상태가 굉장히 길지요. 그 점은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여야의 정쟁 구조. 네. 이것이 좀처럼 타파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10%대 지지율 20%대에서 이제는 10%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역대 민주당 지지율에서 가장 지금 바닥입니다. 이 원인에 일부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걸 쭉 되돌아보면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셨다. 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당을 재건축을 했어요. 당을 해산하고 새로 만드시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또 국민들께 새로운 신뢰를 얻고 했거든요. 처음으로 민주당이 지금 그걸 안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2번이나 지고 나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될 만큼 누적됐다고 보고요. 특히나 재작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호남인들 입장에서 보면 있는 힘 없는 힘, 민주당이 꼭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었는데 있는 힘 없는 힘 다 긁어가지고 90%의 지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을까 네. 하는 그런 그 피로감이 생긴 것이고요. 네. 예,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네. 새로운 개혁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새로운 정권 창출에 확신도 주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마치 만성질환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새로운 개혁도 보여주질 못하고 또 정권 창출에 대한 확신도 보여주지 못하고 예. 과거에요. 그 보수 야당이라는 것을 기치를 들었던 게 DJ 아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 그런데. 중도 개혁. 예. 네. 중도 개혁 그리고 보수 야당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아예 민주당은 뭐 진보로 그냥 완전히 간 그런 어떤 항상 진보 야당 이게 붙어 있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진보의 상징처럼 당시에 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네. 본인 입으로는 한 번도 진보란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요. 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할 적에도 항시 중산층을 앞세우셨어요. 네. 예. 그건 그게 전략이 좋았죠. DJ다운 균형 감각이다. 네. 라고 봐야죠. DJ다운 균형. 네. 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제 정치만 제대로 되면 지금 2만 불대에서 3만 불, 4만 불대로 갈 수 있다는데 정치가 지금 경제의 발목을 계속 이번에도 외촉법이라든가 뭐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재벌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좀 과민하게 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벌이 그동안에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과민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재벌이 엇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야당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 당의 입장을 결정할 적에는 좀 더 책임 있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진통이 있었다.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 계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친노니 비노니 뭐 강경파니 온건파니 뭐 이렇게 막 나눠지고 그 안에서도 분열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똘똘 뭉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이 확고하면 옛날 김대중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계시면 양쪽에 아랫사람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항시 조정이 된 상태로 국민 앞에 나오는데 지금 그 기능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이 갈등만 계속 노출이 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이 의원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지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예. 예, 과거에 이제 원내대표나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일을 예,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스스로 이제 피곤하고 지쳐 있는 듯한 느낌을 좀 제가 보는데 답답해요. 맞습니까? 네, 답답합니다. 답답합니까?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 이제 예. 그래서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자, 안철수 신당이라는 아주 복병이 있습니다. 자, 안철수 신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이죠. 우선 비정상.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새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지도가 그만큼 나온다는 게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정상을 낳은 배경이 바로 민주당에 있다면 이건 마치 남의 얘기처럼 탓할 수가 없죠. 우리 처지에서는. 민주당이 잘했으면 안 나왔을 안 거예요, 나왔을 안철수 거예요. 신당이. 그렇습니다. 하도 못하니까 네,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의 인기는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인기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조사 방법에 따라서는 지지도가 굉장히 내려가는 그런 조사도 있어요. 네. 예,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네네. 예, 그건 말하자면 민심이 아직도 유동적이다. 출렁거리고 있다. 라는 뜻일 거예요. 확고하게 안철수 신당한테 마음을 이렇게 맡긴 것도 아니고 민주당은 그러나 아직도 싫고 믿업지 못하고 하는 상태에서
물이 출렁거리듯이 민심이 출렁거리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외부에서 보도된 거 보면은 벌써 뭐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지율이 25%다, 네. 30%까지 갔다. 근데 그 이런 질문의 얘기들이 방식에 따라서는 좀 달라집니까? 네, 여론조사 그 어떻게 예, 하느냐에 따라서 예.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예. 전라도 한평, 그 다음에 장성 이쪽이 지역관이십니까? 네, 한평, 영광, 장성, 영광, 네. 4개군입니다. 아주 뭐 아름다운 도시는 다 갖고 계시네요. 예. 여기 지역구 이제 가시면, 야, 지역구, 지금 전남 민심들이 안철수 친다고로 많이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몸소 체험할. 그만큼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네. 말하자면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만큼 느껴지진 않아요. 그게 이번 현상의 하나의 특징일 겁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거나 뜨겁지가 않아요. 쫙 가라앉아 있어요. 아예 관심 자체가 무관심 쪽으로 많이 그것이 있다. 어쩌면 민주당으로서는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만성질환이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10년 전에 탄핵 역풍이 불었을 때는 급성질환처럼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네. 큰일 났다 싶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식고 그 상황이 바뀌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런 상태로 지금 몇 년이 가고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질환으로는 더 심각한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조용합니다. 조용합니까? 저는 그것을 공동묘지의 침묵 같다라는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두렵습니다. 공동묘지의 침묵이다. 네, 차라리 욕을 하거나 야단을 쳐주면 차라리 설명이라도 해드리겠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말씀도 않고. 네. 부부관계도 네. 차라리 화를 내면 좋을 텐데 한 말도 않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네. 정말 무섭죠. 예. 네. 경험 있으신가 봐요. 당연히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안철수 씨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국회 안에서도 좀 뵙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안철수 씨의 멘토였다가 그분 곁을 떠난 것으로 보도된 분들도 계시고 꽤 많이 아직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예, 떠났다고 보도되지 않은 멘토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이 영어를 쓰시대요. 네. 퍼블릭 마인드, 공적인 어떤 그 의식. 안철수 의원이 착한 분인데 세상 일을 퍼블릭 마인드로 보고 자기의 행동을 퍼블릭 마인드로 선택하는 경험이 없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공성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네. 얘기해서. 공적으로 자꾸 보는 눈,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재작년 대통령 선거에서도